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취업 준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꿀팁을 전해줄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성 컨설턴트님 그리고 이건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이건 컨설턴트님은 우리 취업 비사 첫 출연이신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쓸신잡이 아니라 정말로 포인트 잘 잡아드리는 그런 취업 비사 만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건 쌤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는 못 보고 방송국에서 정말 많이 마주치는 사람인데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제가 저 키 크고 얼굴 작은 남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옆에서 방송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를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예. 저는 완전 반대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서. 키 크잖아요. 자, 오늘 뭐 활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이지만 취업 준비로 제대로 이렇게 또 봄을 즐길 수 없는 우리 취준생분들,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카더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자격증란에 운전면허증 쓰는 게 좋다입니다. 아니 뭐든지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써라.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말아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뭐 운전면허증 땄는데 써야지. 그래야지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직무 중에서 영업직무인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직무 말고는 크게 기대하지 말고 써라. 그냥 영업직은 아무래도 또 운전하는 경우 많으니 쓰면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나머지 직군 이런 데서는 플러스 요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기업에 채용하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내릴 때 이 운전면허증에 머무는 시간은 0.01초 그냥 쓱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냥 쓱. 원동기는 어때요? 원동기 직무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렇죠. 이제 이게 개수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 자체로 뭔가 어필하기보다는 나 이렇게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했어 정도로 다른 의미로 어필할 수는 있겠죠. 이건 컨설턴트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출장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회사 관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빌려서 움직인다든지 할 때 너 면허 있어? 라고 했는데 저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원동기 면허 말씀해 주셨는데 원동기 면허를 이제 그냥 일반 기업에다가 지원을 할 때 쓰면은 이 친구 농업하려다가 이 기업 지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오히려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이건 되죠. 컨설턴트님은 오히려 그런 거는 너무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같은 운전면허증이지만 대형 트럭이라던가 이런 대형 면허증도 있고 출애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좀 특수 면허증 이런 거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직군에 따라 다르겠죠. 이 직군에서 그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써라. 근데 나머지는 그냥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쓴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까 이건 쌤이 얘기했듯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쓸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걸 준비하다가 일로 온 건 아닌가. 그냥 여기 이 회사는 그냥 툭 던져서 어떻게 걸려서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 그래도 두 분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조금 보면은 그래도 이 지금 카더라는 사실에 좀 가깝다. 쓰는 게 좋다가 조금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 사실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성공 취업의 꿈을 이루어줄 자격증. 자, 오늘의 주제 성공 취업의 꿈을 이루어줄 자격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턴이나 다양한 대외 활동 등의 경험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또 직무 관련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 취득,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하는 취준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꽤나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코칭하는 학생들도 보면 거의 뭐 98.3% 다 그냥 자격증 예, 공부를. 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용자들이 있긴 합니다. 가끔 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나는 그냥 없어도 된다. 예, 나는 없어도 된다. 뭐 취업에 대해서 그냥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친구들 빼고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네네. 대부분 자격증 가지고 있다. 그냥 뭐 열에 아홉 명 이상이 예, 그냥 자격증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컨설턴트님이 조금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일단은.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직무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할 때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당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전공밖에 없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직무적으로 이만큼이라도 노력을 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사실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거에 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공부를 했던 이 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을 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이라는 게 좀 아무래도 그 기준이 좀 될 수가 있겠군요. 이게 경우 수가 너무 다양해서 이 자격증이 그러면은 뭔가 합격에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예, 특히 사기업의 경우, 이제 공기업이나 은행은 조금 달라요. 네. 그렇지만 사기업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주는 영향, 이것이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자격증이 주는 어떤 임팩트가 좀 크진 예, 않다. 이게 기업별, 직무별, 그리고 자격증별로 변수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격증에 투자하기 위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자격증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것, 그것 대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의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직무와 좀 관련 없는 예. 사실 없어도 되는 이 예.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우리 이건 컨설턴트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갈리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관련 아까 로열티를 보여줄 수 예.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서류 합격이라든지 면접 전형 간에 가점 요소로 우대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효용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 현재 채용 시장 자체가 블라인드화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거는 뭐 학력, 나이, 전공, 신체 조건, 성별 이런 것들 출신 지역까지도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블라인드라고 한다면 이 친구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스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보면은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격증일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히 그럼 두 분의 의견은 좀 반대인 건가요? 일부 동의를 하고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를 쪽도.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과 직무와 자격증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경우 수를 따지면 수만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이렇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네네.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 필요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스펙은 정말 낮아요. 스펙은 낮은데 직무 관련 자격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자. 그리고 스펙은 정말 완벽한데 직무 관련 자격증이 아주 하나도 없는 지원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으면 두 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답변이에요. 예. 아니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은 조금 약간 애매하게 예. 경우마다 다릅니다. 예.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예. 좀 알려주세요. 그냥. 혼란스럽지 않게. 네. 제가 뽑는 사람 입장이에요. 네. 근데 내가 IT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뭐 삼성 SDS, 뭐 카카오 네. 이런 회사의 채용팀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공계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가정을 했다 치면은 자, 스펙이 컴공,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학점 4.0,
프로젝트 경험 많아. 네.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 근데 자격증이 없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영문학과야. 네. 그런데 자격증이 정보처리 기사, 컴활 1급, 모스 네. 자격증, 워드 자격증 막 쫙 있어. 네. 누굴 뽑겠느냐? 저는 컴공 출신 뽑습니다. 자격증 포기하고요? 예. 프로젝트 있고 IT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또 말씀드릴게요. 좀 지금 술렁술렁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 술렁술렁한데 예. 지금 완전히 관련 우리 취준생들은 지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지금 예.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잠깐만 설명드리면 기업에서 IT 관련된 기업에서는요. 이 사람이 IT와 관련된 지식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보다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물론 컴공 출신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했죠. 그 기본은 돼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련된 프로젝트, 팀으로서 무엇인가를 프로젝트를 해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보세요. 정보처리 기사, 컴활, 모스 이거 딴 사람들이 팀 프로젝트를 할 일이 있었느냐?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공 출신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던 그런 친구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 IT 기업에서는 그런 거고요. 자, 또 이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네. 다른 경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해외 영업이야. 내가 해외 영업 팀장입니다. 네. 해외 영업 팀장인데 영문과 출신 4.0. 예. 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연관되어 있어 보이죠? 근데 비전공, 아까 얘기했던 그 컴공 출신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토익 점수가 900점 중반대가 훌쩍 넘어가고 오픽 점수도 거의 최고 레벨이야. 네. 누구 뽑겠느냐? 저는 이때는 스펙과 관련된 전공을 보지 않고 자격증을 봅니다. 영어 점수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비슷한 사례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네. 경영 지원을 뽑습니다. 네. 경영 지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계 뭐 재무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여기 회계학 출신 4.0 학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펙이 있어요. 좋은. 예, 스펙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비전공자, 영문학과 출신. 네. 아까 그 영문학과 출신 그 네, 해외 네. 영업에서 탈락한 그 친구가 탈락한 친구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AICPA를 땄어. 아, 자격증이 좋은 게 있어요. 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친구 뽑습니다. 그러니까 경우 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케바케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공계인 경우에는 스펙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실습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 이게 조금 더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인문계스러운 직무에서는 조금 더 이 직무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김태성 컨설턴트님의 이제 말씀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자격증의 유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자격증이 필요한 직군이 있고 예. 거기 아닌 직군이 있으니 예. 그거를 확답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네요. 예. 저희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하시면은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수의 우리 취준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불특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불특정 취준생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시국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다, 뭐 학원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2년 동안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누가 이제 함께 누구랑 같이 프로젝트 경험을 하기에 정말 수월했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경험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자기 노력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공계 측면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바처럼 이제 문과생들, 우리 소위 문돌이라고 하죠. 문돌이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라는 게 딱히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 이외에 뭔가 노력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직무적인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자격증만 한 게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떤 그 전공 학과에 따라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미비하면은 아무래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자격증밖에 없으니 네, 맞습니다. 따는 게 좋다. 네, 이게 사실 앞서 제가 스펙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vs 이제 뭐 자격증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스카이에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영어 영문 출신인데 갑자기 금융권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프로젝트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융학회 했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은행원으로 뽑아야 될까요? 그건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갸우뚱하는데 저 자격증 있어야 하면 약간 느낌이 좀 바뀔 수가 있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취업할 곳을 뭐 좀 저희가 한 두 부류로 나누자면 공기업, 사기업 예.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같은 분야라면은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은 좀 같은 편입니까? 좀 다른 편입니까? 이게 저는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또 하나 더 나누고 싶어요. 은행권, 금융권.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은 우리 저기 제작진 분이랑 회의를 같이 한번 해야 돼요. 네. 한 번 더 나누네요. 예, 한번 더 공기업, 사기업, 예. 또 금융권. 금융권. 예. 네. 그래서 사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기업에서 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실제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된 곳에서 인턴을 했던, 단기 알바를 했던, 아니면 관련된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대외 활동을 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이것을 면밀하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채용 과정 중에서. 근데 금융권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야 네가 경험을 이런 걸 했어 이것을 몇 점을 줄게 보다는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격증의 중요성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공기업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 자격증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시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기업에서는 아니다. 금융과 공기업에서는 같은 직무라면 비슷하게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건 컨설턴트님. 예. 일단 이 세 부류로 나눴던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묶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안에서도 또.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적인 기능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이럴 때는 사실은 공기업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금융권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스펙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경영 지원이라든지 재무 파트라든지 회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또 이제 세 부류로 나누지만 그 안에서 또 뭐 부류가 있으니까 또 묶을 부분은 묶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같은 직무일 때 공기업과 사기업이 선호하는 자격증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공기업 기준으로 공기업은 이제 직무를 아주 상세하게 나누진 않아요. 사기업에 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사무직, 기술직 뭐 이 정도로 나눈다고 보면 일단 공기업에서 코레일 예를 들어보면 코레일의 공통 자격증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가점을 주는 자격증 보면 한국사 1, 2급 여기에 플러스 3점을 줍니다. 그리고 모스 마스터 자격증 플러스 3점 줘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플러스 1.5점을 줍니다. 사기업에 가서 이공계가 이 자격증을 딱 써서 냈어. 뭐야? 공기업 가려고 그랬나? 우린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 아니라 관련된 경험이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자격증보다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된 자격증은 물론 도움이 돼요. 전공 뭐 기계공학과인데 기계과 관련된 자격증, 건축과인데 건축과 관련된 자격증 이거는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사 1, 2급, 모스마스터 뭐 이거 따면은 지금 뭐 하는 친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 약간 좀 부정적이죠. 보고 이것도 공부를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면접관은 예, 없습니다. 아주 사기업의 단호합니다. 경우. 단호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그래서 또 우리 김태성 국장님이 아까 기조 발언을 보면은 그 얘기가 조금 많네요. 우리 직군이랑 상관없는 자격증을 왜 공부했을까? 예.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우리 직군에 맞는 걸 더 공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그래서 그 걱정이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예. 만약에 이 자격증을 우리 뭐 삼성전자의 설비기술 직무에다가 지원을 할 때 이거를 썼어요. 그러면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기업에서 계속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은 삼성전자든 뭐 SK 하이닉스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들어가 보면은
회사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내가 이러려고 여길 들어왔나? 아하, 금방 공기업 실수. 갈래, 공무원 할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하면서 쳐다봅니다. 뭐 우리 이광 컨설턴트님 같은 생각이시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네.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한번 하시죠. 네, 그래도 분량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대기업이 특히 이제 네. 인재를 채용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비용 자체가 신입을 뽑는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아웃풋을 낸다고 생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정도 한 3년 정도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 한 5억 정도로 평가가 돼요. 5억 주고 이 친구를 뽑았는데 중간에 나갈 것 같은 친구를 뽑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태성 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친구 공기업 준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기업 그냥 같이 한번 지원해 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자격증은 확실히 비선호할 수밖에 없다. 뭐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한국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좀 공통분모로서 가져갈 수 있는 자격증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자격증이고 사기업에서는 사실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중에 엑셀을 안 쓰는 기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엑셀 활용 능력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설명을 한다면은 오해를 사지 않고 나의 능력도 같이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시선을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네. 뭐 자격증마다 취득하는 기간도 공부 기간도 좀 제각각이라서 아무래도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시기요. 네, 제철이 있습니까? 제철 자격증? 내가 지원 자격에 딱 다다랐을 때 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준비는 조금 미리 해두고 그리고 지금 지원 자격으로서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 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을 가장 권장해 드리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자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전에 내가 요 시험은 몇 개월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정도를 계산해서 역으로 시작해서 요때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면 되고 그 기준들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따놓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몇 개월, 이 자격증은 몇 개월 준비하면 됩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한번 책방에 가서 한번 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미리라는 개념 자체를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은요. 사실은 유효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 중에서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갱신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자격증 이제 그런 스펙을 얘기하면 어학 성적이라고 굳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토익 성적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거든요. 내가 영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영어 성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됐어요. 그럼 만료가 됐겠죠. 끝났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4학년 돼가지고 다시 또 어학 성적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여부를 살펴보시고 그 직무 관련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없다. 그런 자격증 위주로 학부생 때는 빠르게 취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년이 됐을 때 그 유효기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좀 2년 안에 좀 취업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뭐 언어 관련해서 이런 자격증들은 유효기간 안에 따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또 미리미리 좀 따는 게 좋고 유효기간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조건이 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학사 이상만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방금 태성 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학부생 기준으로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놓고서 그러니까 이 전공 수업을 다 이수를 했어야지만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은 이걸 시청하시는 이공계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기사가 붙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기사, 산업기사, 무슨 기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기사라든지 기계기사라든지 건축기사 이런 자격증들은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 학부에 있는 수업을 모두 다 이수한 사람들만 응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기간에 맞춰서 태성쌤 말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딱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기사 자격증은 그런 또 전공 분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 전에 그러면
꼭 이거는 취득해야 된다 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이것도 이공계와 인문계와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또 나뉩니까? 예. 네. 이공계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알 거예요. 내가 기계공학과야? 그러면 일반 기계기사 따야 되고요. 컴공이야?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따야 되고, 건축기사, 뭐 화학기사 관련된 기사 자격증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마이스터고 학생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관련된 그런 것들을 따주시면 되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내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지원한 그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별로 취업에 유리한 그 자격증을 먼저 골라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돈도 많이 안 쓰시고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은 좀 다릅니다. 공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토익, 컴활, 한국사 이런 것들을 따 주셔야 되고요. 대기업 하실 분들은 자격증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어 스피킹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킹.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 토익 스피킹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경험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 예.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자신의 직무적인 로열티라든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업에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 필수 조건으로 내거든요. 네. 내가 전기 직렬로 지원을 한다? 그럼 전기 기사를 필수로 취득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 산업기사 이런 것들은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컴활 한국사는요, 그냥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졸업 전에 무조건 취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채용 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채용 분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가 공기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눅드는 현장이 뭐냐면은 서류를 썼는데 서류에서 합격 안 돼.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합격 안 돼. 그러면서 아웃풋이 계속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 지쳐가는 현실이 사실은 가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도 지원을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컴활이랑 한국사는 꼭 같이 취득을 해놓으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컴활 한국사는 무조건 따야 된다.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다 보니. 그리고 또 뭐 말씀드렸지만 사기업도 많이 지금 친절해져서 자기들이 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명시를 하니 그것도 조금 확인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준생이 합격생이 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이렇게 상세히 전달해 주신 두 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하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